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으로서 따로 그 수업 시간에 그 강의한 적은 없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이야기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진짜 농담이고 정말로. 자기 이제 그 궁금한 거 그런 거 있다가 그러니까. 좀 질문을 그러면 이제 또 학문적으로 우리가 또 잊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저는 오해가 풀렸네요. 아이고 뭐 예. 충댐 했네 그래. 이러더라고요. 예. 아 그럼 그것도 충댐. 예. 그러면 뭐 뭉치는 거 뭐 하나 취미생활 하면 그것도 충댐 하는 건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질문 드린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질문은 뭐 중간에 언제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 같이 이제 토론하고 또 이제 또 공부해보고 학문적으로 우리 자꾸 이제 다가가 보자는 그런 어떤 취지니까 질문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초 과정에서 지금 진도가 나가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음양, 오행, 상생, 상극론까지 했습니다. 음양, 오행, 상생, 상극.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에 어떤 책에 있는 내용 분량은 상당히 많아가지고 벌써 54쪽까지 훌쩍 뛰어넘습니다. 근데 55쪽에 있는 이 내용은 오행의 여러 이제 속성 일람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요 다음부터 넘어가야 될 대목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는 그죠? 천간의 뭐 지지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이 내용이 기초 과정에서는 또는 명리학에서는 가장 먼저 또는 가장 깊게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음양에 대해서 오늘 기초 과정이니까 음양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음과 양의 성정을 이해해야 돼요. 성정을. 그냥 자 우리가 이 음양이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음양, 오행, 상생, 상극이라 하는 것은 변화하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뭐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우주의 어떤 변화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결국은 그걸 우리 명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이었습니다. 이 변화하는 것 어떤 거 이원론법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음양으로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 음양으로 변화하고 양으로 됐다가 또 음으로 됐다가 또 양이 되었다가 음으로 되었다가 또 우리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해가 떴다가 졌다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변화하는데 학문적으로는 변하는 어떤 주역에서는 양과 음으로 변하고 이 얘기예요. 또다시 양은 또다시 양과 음으로 변하고 음도 마찬가지로 음도 또 양과 음으로 변하고 또 변하지요. 그죠? 그래 음양이 계속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과 음이 변하고 이거는 이제 음양의 변화죠. 처음에는 이제 음양의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를 다시 세분화하니까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한다 카더라 라잖아요. 그 오행이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수 5가지 기호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일반적인 역론에서는 음양이 변합니다. 그죠? 우리 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양이 오행과 사상을 낳고 가는데 이렇게 변화하고 사상은 뭐였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오행은 기운적인 것이다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상은 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이하학적, 요거는 현실적인 것이고, 요거는 기운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오행의 운동성으로는 기운적인 걸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상은 계절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단계로 변화하더라라는 거, 이렇게 변화해 나가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기초과정에 이제 선생님들 프린터물 쟁 앞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드리면 요 나옵니다. 요거 한번 다른 다 갖고 계세요. 제일 앞장 뭐 주역 뭐 복희가 어떻고 저떻고 해놨는데 그 제일 밑에 이 반턴 이래 긋어가지고 밑에 해놨는데 그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봄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현실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질적 상황, 그죠? 요 이제 사상이라 하더라. 그래서 음양이 변화하는데 오행을 부여하고 사상을 부여한 거예요. 거기서 목은 오행을 목이라고 하고, 여름은 화라 오행이라 하고, 가을은 금의 오행이라 붙이고, 겨울은 수의 오행으로 다 각각 배분된 거예요. 부분된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란다. 이 정신적 오행에서는 토가 있지. 각각의 음과 양으로, 양과 음으로, 그죠? 있는데, 지지에서는 요 4개 중에 토라는 것이 각 계절의 끝에 다 토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뭡니까? 토는 여기에 있는 양의 오행의 목과 화, 음의 오행은 금과 수죠. 이렇게. 자, 목과 화는 양의 운동성이라고 하고, 금과 수는 음의 운동성이라 이거예요. 토는 여기의 운동성을 이렇게 변화하게 해준다는 거죠. 중재하게 해준다. 양의 운동성은 자라남. 그래서 운동성의 시작, 눈으로 보여지는 것, 시작한 것을 토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게 함, 하강하게, 수렴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전진후퇴. 그죠? 이 본질적인 이 내용을, 이 메커니즘 같은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음양이 변하는 것이 거기에 목화토금수로 변화하더라. 그 목화토금수는 음양이 변하는 순서에 1, 2, 3, 4, 5 이건 마찬가지라. 목으로서 시작해서 화로 변화하고, 화로 성장하고, 토의 개입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수렴하고. 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목은 수에서 나온 거지요. 수. 그죠? 그럼 결국은 목은 수에서 나왔어. 수는 화로 가고, 화로 성장하고, 화는 다시 화의 극점에서 토라는 오행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수의 본래대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야는 성장하고, 시작해서 성장, 확장하고, 그죠? 요 뭔가의 이 토에 의해서, 그죠? 토는 이거 성장한 것을 그만하게 하고 다시 하강하게 함이요, 이거잖아요. 하강하면 다시 본래대로 가기 위해서 수렴하기로 하고, 그리고 본래대로 뭉쳐진다. 그러면 이 본래의 것은 뭡니까? 봄에 세상 나오기 이전에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말하기도 하고, 요거는 씨앗을 말하기도 한다. 자, 책에 잠깐 보겠습니다. 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여기 보면 목화, 토, 금, 수라고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을.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명리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 하나의 이제 이 변화하는, 우리가 늘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변화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화하는 걸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따로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1년을 변화하는 걸 보니까 봄이 되었다가, 그죠? 여름으로 갔다가, 가을로 갔다가 겨울로 가는, 이 현실적으로 다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인다는 거고, 그걸 오행적으로 표현하자면, 1년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목이라 했고, 시작하고자 하는 에너지. 그럼 목이라 하면, 이 사람 시작은 저 끝내주겠네. 이래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앱 깔려져 있잖아요. 앱 뚜껑 탁 열어보고, 목이 맞네.
오행이 그 8글자 중에 뭐 우리가 중국에서 하는 육신과 십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 신살도 있고 이러지만은 오행으로 5가지가 딱 나옵니다. 밑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는 게 딱 기재되어 있어요. 그 요게 비중이 많으면은 아 여기에 대한 성정이 탁월하겠구나. 내가 그것은 참 잘하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목이 좀 다른 숫자에 비해서 개수가 많더라. 그러면 아 그 사람은 시작은 끝내주겠네.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시작은 끝내줍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나이 90이 돼도 시작하는 건 끝내줍니다. 그러한 그 본질적으로 뭔가를 갖고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는 어떻습니까? 시작한 놈을 더 확산하고 확산 펼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예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가 많으면 펼치고 확산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성정들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톤은 중재함, 음량을 변화하게 하고 중재하게 한다는 그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에너지의 성정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은 다시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지만 수름 그래 금이라 하면 아 가을의 성정과 같다. 수름하고자 하면 금과 수는 수는 이미 가을에 이 썰이가 내리고 막 이럴 그런 차가울 때예요. 그래서 금의 성정이라면 아 냉철하다. 금은 또 칼, 무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분별이 확실하구나. 그제 수렴하려고 하니 분별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 금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오행 중에 금이 상당히 또 분량이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 성정은 성격은 우리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다? 확실하겠네. 확실하게 분별 잘한다. 그죠? 깔끔하겠네. 냉철하겠네. 뭐 칼 같겠네. 이렇게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렴해서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결국은 겨울로 가는 거예요. 겨울. 그 겨울은 수는 이미 언거예요. 언거. 얼어 있는 거지만 수는 결국 씨앗이라고 말했지만 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씨앗 안에 딱딱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 뭐 사과가 들었는지 뭐 살구가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 새사로 나와봐야 알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루에는 보이지 않는 밤이 되고 이렇게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을은 이미 정오를 넘어서 오후에 넘어가며 그죠? 오후 여름은 밤이 아닌 한낮을 말하고 한낮이지만은 봄에 아침 새벽부터 아침이죠.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아침을 지나서 낮으로 가고 낮은 다시 오후로 가고 오후는 밤으로 가고 밤은 다시 그 다음 아침으로 간다. 이렇게 이걸 변화하는 걸 기호를 간 목화토금수로. 그래서 목화토금수는 다시 얘기하면 그 변화하는 과정의 성정을 이해해야 된다. 자, 저 프린트물 다시 한 번만 더 보시면 목은 봄이고 화는 불, 토는 흑토자를 썼습니다. 금은 세금자를 쓰고 수는 물수자를 썼는데 그 옆에 나무 불 옆에 그 새삭이라고 해놨죠. 자, 사상에서 보면 목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새삭을 말하고 그래서 목의 성정이 목의 에너지가 두드러지게 비중이 많거나 잘 있다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옆에 어린 시절이라고 해놨죠. 어린 시절의 아이의 어떤 정신 상태와 같고 호기심이 많고 그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새싹과 같고 열이고 이런 얘기. 자연에서는 새싹을 말하고 화는 여름이니까 어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연령대로 봤을 때는 청년 시절이 되겠고 그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 계절적으로는 여름이니까 새싹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토는 조절. 토는 토의 조절에 의해서 그죠? 토의 조절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을로 넘어가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자양분을 머금고 저 꼭대기까지 갔던 것들은 다시 하강하죠.
뿌리로 다시 내려가게 한다. 그 자양분들은 다시 말하면 나무의 수분은 다시 뿌리로 내려가게 하니까 가을 되니까 오색이 물들고 단풍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은 그 변한 세계가 금이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사람으로 봐서는 금은 이제 장년 시절이 되고 이런 거예요. 수는 한 생자 다 했으니까 여기는 노년기가 되고 겨울이 된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보면 또 동그라미 쳐가 해놔도 목의 옆에는 어린 시절이지만은 출발, 일의 시작. 그래 목의 에너지가 이렇다는. 목이 많으면 이런 걸 잘한다. 그다음에 화는 그 시작된 일을 확산하고 일을 벌시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톤은 흡수와 변화하게 하고 금은 수렴과 결실을 말하고 수는 휴식하고 계획하고 자 이런 내용들에 여기 이제 하나의 변화하는 이 오행 목화토금수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목화토금수의 성정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린트물 제일 앞장에 있는 걸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 각기가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에 전부 다입니다. 여기 기초과정의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예요. 여기 기초과정의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걸 이대로 중급까지 또는 고급까지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이 이론을 여기 이제 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는 게 뭐 상생상극. 그 상생상극은 목은 화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 돌아가는 거. 이리 돌아가는 거. 원으로 그냥. 이 생을 하고 극의 관계는 목극토, 그죠? 토는 또 다시 토생, 토극수, 수는 다시 또 뭘 극하겠습니까? 수, 목, 화니까 화를 극하고 화생토, 토생금이니까 화는 또 다시 한 칸 건너서 금을 극하고 금은 또 다시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또 금극목하고 목은 다시 목극토하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오행들을 생하고 한 칸 건너간 오행을 극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상생상극론이에요. 그래서 생은 그야말로 생해 주는 것이고 낳다라는 얘기고 낳아주다 뭐 그다음에 뭐 돌봐주다 도와주다 뭐 힘을 준다 힘을 보태준다 이런 것들을 극이란 여기에서 아까 나온 이 극은 지금 이 극은 바로 놀비짓거리 하는 거. 목은 토가 뭘 하려고 하면 목이 있으면 무서워서 딱 정지 이거예요. 토는 수를 극한다. 수는 토를 보면 반대로 아가 부쩍 얼어붙는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함이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정지된다. 이렇게 꼼짝 못한다. 수는 수극화한다 했으니까 화를 보면 꼼짝 못하게 함이죠. 화는 금을 보면 이놈 꼼짝 못하게 하고 이 극일 관계가 그러한 관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내가 극받는 내 입장이 되면 내가 만약에 토는 목을 보면 범을 만나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수는 토를 보는 거다. 극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생과 상극론이다. 그죠? 상생과 상극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요 이제 아까 55쪽하고 56쪽 낀 책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행의 속성 일람표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표. 자, 요거 이제 잠깐만 살펴보고 기초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 소속. 여기 보면 가로로는 목화 토금수 오행에 있고요. 세로는 이 종류 제일 앞에 좌측편에 세로는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 뭐 음양 오행, 수리 오행, 청간, 지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은 우리가 물상적으로는 나무고 화는 불이고 말 그대로 이제 한자의 어원을 선한 거예요. 토는 흙이라고 표현했고, 그죠? 금은 쇠, 수는 물로 표현했다. 이 물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음양 오행은 각각의 오행에 음과 양이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수리는 이거는 뭐 따로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말씀 드릴 게 있을 것이고 여기는 중요한 대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빼도 없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천간은 갑과 을은 목에 소속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양과 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화는 병정화.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의 화다 이 말이에요. 무기토. 토의 천간에 10개는 음과 양으로 각각 오행에 2개씩 정확히 배속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는 12개입니다. 지지는 3개월씩 계절을 말하니까 아까 계절을 말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봄, 여름, 가을 각각이 석 달씩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지는 보면 인묘 해놨습니다. 인묘는 목의 성정입니다. 목. 그 양과 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여름은 사오미 석 달을 여름이라 하지만 사화와 오화가 양화와 음화로 화에 배속되어 있고 그 지지의 토는 그죠? 진술충미 해서 지지의 토는 요 4개가 진술충미가 이 각각 계절의 끝단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죠? 각각 계절의 기초 과정이라서 제가 요 글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계절은 이렇게 표현한데 네 가지로 여기 만약에 목이라 하면 봄이죠. 여기 이제 화라 하면 여름이고 가을이라 하면 봄이고 수라 하면 겨울을 뜻하는데 각 3달씩 있지 않습니까? 각 3달씩. 자, 봄의 3달은 아까 인과 묘는 목에 해당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양과 음으로. 요거는 진이라는 글자는 같이 있어도 봄이죠. 같이 있어도 봄인데 야는 오행은 토로 배속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가 석 달은 여름의 국화입니다. 여름의 국화인데 사화는 양화고 오화는 음화, 야화는 토로 넣어놨다. 왜? 환절기다 이 말. 변화하는 토의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로 배속시켜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의 가을에는 신유 술이 가을 석 달인데 신금은 양금이고 유금은 음의 금이고 금으로 배속해요. 이 토는 가을 계절에 배속돼 있지만은 이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겨주는 환절기라서 이거는 또 조절 변화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토로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자축은 해수는 양의 수고 자수는 음의 수인데 축토는 축은 토죠. 겨울 속에 있지만은 축은 다시 봄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간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또 토로 배속돼 있어서 따지고 보니까 진, 미, 술, 축 요건 다 이 토의 오행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나면은 또 조금 더 토에 대해서 이제 이해 폭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지지의 토든 천간의 토든 천간의 토의 성정은 조절하는 거다. 이걸 음양을 조절하는 거다.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의 진수통미초는 계절을 변화하게 조절해 주는 거다. 어쨌든 그 변화하게 하고 조절하게 하는 것은 토의 성정이다. 자, 그다음에 이 보시면 자, 그 밑에 보면 오음이라고 돼 있어. 오음. 이 내용은 우리가 뭐 글자 이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내용인데 이 자음들은 목은 기억과 키역을 이 목에 배속돼 있다. 이 자음들은 목의 소리가 난다. 목의 오행이 이 자음의 글자들을 이 자음을 부름으로 인해서 목의 에너지가 묻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화란, 니연, 디귿, 리얼 뭐 이런 게 이제 그이고 화고. 안내 방송 드립니다. 6589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토는 미음, 비읍, 뭐 피읍. 요게 이제 이 토의
이제 소리가 묻어난다. 토에 에너지가 묻혀 있다 이 말이고, 금은 뭐 시오, 지오, 치어 이기고, 수는 이응희엇이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쓰여지나 하면, 자, 결국은 목은 기억과 키역을 말했고, 화는 니은, 디귿, 티귿, 리을 이거 다 했어요. 그죠? 그다음 토는 따르지. 토는 미음, 비읍, 비읍 이런 거죠. 그다음에 금은 시옷, 치옷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뭐 상시옷 이런 거 말고, 또 수는 뭐였습니까? 수는 이영하고 희엇이다. 이게 이제 이 활용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오행을 이야기했는데, 이 오행에서 골고루 있지 않고 지나치거나 그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에너지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행의 에너지를 살펴보니까 목과 화가 많더라. 그러면 결국 양의 기운이 지나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적으로 8글자에서 오행이니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많다라면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게 되어 있어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목과 화의 양의 기운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음의 기운 쪽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음의 기운은 금과 오행적으로 금과 수의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과 수는 이름 지을 때는 금과 수로 써라. 그러면 금과 수는 뭡니까? 시옷과 지옷 내지는 또 수는 이응, 희엇, 야 글자들의 자음을 활용해서 이름을 지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이름 잘 지을 수 있겠죠. 하나의 그죠?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상당히 요긴하게 잘 쓰는데, 요즘 이제 우리 며느리 우리 자식들 세대들은 또 우리 세대들하고 이름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상당히 유행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뭐 옛날에 뭐 순자, 명자 뭐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또 많이 그 유행에 맞는 또 이름도 지어야 되고 해서 이 틀에만 너무 박혀도 요즘 아이들하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개입을 또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학문적으로 이름은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수오행에서 3, 8, 2, 7, 토는 5, 0, 5, 10, 금은 4, 9, 수는 1, 6 이렇게 돼 있죠. 자, 목은 3과 8을 목이라 하고, 화는 2, 7을 화라 하고, 토는 5와 0이라 5와 10을 말하고, 금은 4와 9를 말하고, 수는 1, 6 수를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활용하는 맥락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활용하고자 하는 맥락은 같아요. 목이 없으면은. 예. 목이 없으면은. 예. 전화번호 같은 거 38 적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아까 이제 여기서 이 얘기했듯이 목과 화의 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너무 많더라.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음의 기운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그때는 이름을 지을 때는 금수로 가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숫자적 에너지도 금은 4와 9, 이 수는 1과 6, 이 이제 4, 9, 1, 6 이걸 갖다가 순서 차례가 없이 조합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수의 조합은 가장 우리 문명의 근원지 하도와 낙서에, 그 하도 낙서에 여기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는 요 생명수라 해서 일을 부여하고 화 2개, 3개, 토 하나 둘 셋 4개, 토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토를 각각 이 선천수에다가 토를 플러스해서 이런 6이 되고 1, 6수가 되고, 그래? 화는 5를 더하니까 2, 7 화가 되고 이 내용입니다. 3은 또 5를 더하니까 3, 8 목이고, 4는 4를 부여했는데 4에서 또 5를 더하니까 4, 9 4와 9이 금에
소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하도의 상생도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라는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도와 옛날에 낙수라 했는데 낙서라고 합니다. 낙서. 그죠? 여기 이제 하도 낙수 여기 이제 이 문명의 근원지예요. 이 숫자가 만들어요. 이게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하도 낙서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거북이의 등껍질에서 뭐 숫자를 보고 용마의 등들에서 뭐 그죠 그림을 보고 만든 게 하도 낙서예요. 그게 상생도와 상극도예요. 그게 그 문명에 이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점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생도를 하도로 하고 이제 생극도를 낙서라는데 요 끝자를 따서 도서관이라 했다. 지금도 불려주고 있죠.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서울에 가면 동대문, 서대문 하고 한 것들이 다 전부 다 음양오행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랬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속되어 있는 것들을 보자. 자, 조금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 방위로 나오죠. 방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목은 동이고 화는 따뜻한 남쪽 나라, 토는 중앙을 말하고 위치적으로. 이제 이 금은 서쪽을 말하고, 그다음에 수는 북쪽을 말한다. 그 북망산전, 수는 조용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오상은 이제 나오지 인예신의지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인의예지라 하는 것은 주역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주역에서 인의예지 사상으로 나오는 사람을 그걸 더 인문학적으로 사람의 가장 근본을 이야기한 거고, 그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일 오행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목이 아까처럼 말씀 목의 성정이 두드러지게 잘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의짐, 인자, 사랑 이런 걸 중시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화가 그렇더라. 화는 뭐죠? 예의죠, 예의. 화는 불같은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서도 예의를 상당히 중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사람의 근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고, 옷이 이것도 아침, 낮,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자, 그 밑에 오색도 보시면 됩니다. 오색도 연계를 외우려면 안 됩니다. 봄에는 사방천지가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새싹이 나니까, 봄에. 천지가 녹색으로 파릇합니다. 그래서 목의 색상은 청록색, 푸른색. 화는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울긋불긋하죠. 꽃들로 만발하다. 그래서 화의 색상은 붉다.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화가 많으면은 붉은 색깔보다는 파란 옷을 입는지. 자, 이 상생상극을 이제 이해해야 되죠. 자, 화가 많으면은 그럼 이제 붉다, 밝다, 이죠. 붉거나 되게 밝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선호하겠죠, 본인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또 청록색을 입으면 목생화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점잖은 색을, 블랙 앤 화이트. 선은 흰 거죠, 흰색. 그죠? 수는 검은색. 어둡고 검은색이냐. 그래서 좀 점잖은 색으로 입는 거야. 점잖. 장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흰 걸 입거나 검은 걸 입는 거죠. 수는 수. 지하, 저쪽 북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좀 이런 분들도 이제 좀 점잖하게 한 번씩 갈 때는 좀 중요한 어디 가야 될 때, 그죠? 좀 점잖하게 옷을 입고 감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목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래도 파란색은 목생화를 하니까 목은 없어야 하나. 수가 지나치게 강하면 목이 없으니까 뭐지 파란색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목생화를 하니까 지금 화가 많은 사람은 파란색은 화이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평상시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을 보러 간다. 그죠? 그러면 내한테 어떤 좋은 기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도 되고 일하는데 좋은 기운을 남들이 내인데 좋은 기운을 느껴야 되잖아요. 남들이 괜찮네라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좀 점잖은 쪽으로 입고 가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오장육부 질환이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질환을 보면 목이 해당되는 것은 봄이거든. 봄. 계절적으로 봄인데 여기는 간,
하고 쓸개죠. 그래서 간, 담, 목이란 이 에너지가 우리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장기는 간하고 담이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목이 갑경충 받았어. 그죠? 아까 얘기했죠. 갑경충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해에 만약에 아프다면 어디가 아플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아프기 좋은 때가 목이 다치니까 간, 담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 이거예요. 그다음 화는 심장 소장, 심소, 그다음 눈병 이런 걸 말하고 토는 우리 중앙이니까 우리 오장육부 중앙에 있는 거 비위 소화기 계통이죠. 이런 계통이에요. 금은 폐대. 요거 이제 생각해 보면 금은 가을이잖아요. 계절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언제 잘? 가을에 잘 걸려요. 여기 이제 오행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거는 폐, 대장 이런 것도 그죠. 수는 이 생명수, 그죠? 생명수. 그래서 이 우리 신장, 방광, 그래서 자궁, 생식기 쪽에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잘 있지 않고 상당히 불안하거나 또 토국수 당하거나 그죠? 수 약한 수가 화로서 상충상쟁하면 수는 완전히 물이 말라버리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쪽 쪽에 질환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고 그 밑에 이제 이미 신은 2시간씩 배정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기초 과정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공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